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어린이집 평가 교육지표 제가 1영역, 2영역에서 교육 들은 것을 요약을 해봤는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그 선생님께서 의왕시 보육정보센터 2021 평가 문서제 문서 양식이 잘 나와 있다고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2021년 어린이집 평가지표 영역은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입니다. 일단은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 우리 보육일자 상호작용에서 놀이 실행 과정에 대한 기록, 놀이 중심, 영유아 중심이 되겠죠. 전반적인 교사의 상호작용을 살펴봅니다. 1-5 보육일지는 관찰 달까지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세부 지표를 보면 교사 영유아를 존중한다. 개별적인 영유아의 주의 깊게 듣고 적절하게 반응한다. 콧물, 침, 기저귀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잘 대처해 주어야 합니다. 교사는 영아가 콧물 흘리는 것을 바로 닦아준다. 옷이 비뚤어지거나 기저귀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요구를 바로 들어준다. 제일 또 의식적으로 해야 될 게 눈 마주치며 이야기한다. 아이들의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한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교사는 인정과 격려를 통해 영유아의 말과 행동, 생각 및 감정을 지지한다. 구체적인 가정에 대한 칭찬이나 말을 해준다. 아이고 옳지 잘했어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자동차를 뭐 이렇게 노란색 자동차 뭐 빨간색 자동차를 가지고 잘 놀고 있구나 이렇게 하지. 아이고 잘 노네 아이고 잘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굿잡 엑셀런트 이런 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 누구누구가 손잡이 잡고 한 발 한 발 다리를 위로 올리니까 끝까지 올라갈 수 있지.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격려해 줘야 합니다. 잘하거나 칭찬이 필요할 때 미소 짓기 비언어적인 행동으로도 칭찬해 줍니다. 우리 영화반 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평가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사로서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육교사로 오래 근무하고 내가 행복하게 근무하기 위해서는 평가제를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다음에 상호작용도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줄래?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들어주려고 한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비난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거봐 선생님 말 안 듣고 넘어졌잖아. 부정적인 말투 사용 부정적인 말투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뺏지 않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왜 이렇게 왜 안 해야 되는지 원인적인 부분 누구누구야 걸어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 친구들도 잘 보일 거야. 뭐 앞으로 나가면은 누구누구야 뭐 친구들도 잘 보일 거야. 이렇게 약속 및 규칙판에 뛰지 않아요. 흘리지 않아요. 뭐 요렇게 부정적인 말 말고 긍정적으로 천천히 걸어 다녀요. 뭐 이렇게 부정적인 약속판은 만들지 말고 긍정적인 약속판을 만든다. 긍정적인 행동 방법. 그리고 또 어, 아이들과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달려와서 선생님께 요구를 한다. 선생님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을 테니 기다려줘. 선생님의 이동 동선을 이야기하고 이동한다. 보세요. 아이들과 집중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달려와서 선생님께 요구를 하면 선생님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을 테니까 조금 기다려줘 하고 이제 간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다음에 정리 안 하는 친구 바깥놀이 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말을 한다. 또 보육계획 및 수립에서는 연간 보육계획안, 월간, 주간, 연간 보육계획안은 하나 있고 월간, 주간, 일안 중 한 개를 하면 됩니다. 연간 보육계획안, 주간, 일안 반별로 작성을 합니다. 연간에서는 어린이집 철학 반영, 계절 행사, 주간과 일안. 자, 봅시다. 일상 경험 중 상호작용,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 등원시가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예방이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등원시 반갑게 맞이한다.
등원시 이루어질 때, 등원이 이루어질 때 아이들 반갑게 맞이한다. 놀이 진행되고 있는데 늦게 등원하는 아이를 맞이하고 조용히 놀이에 참석하도록 한다. 늦게 온 아이 등원은 차분하게 놀이가 방해되지 않게 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9시 반에서 뭐 10시까지 등원 시간이면 10시 되어서 이제 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야? 우리 누구누구 왔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왔니? 하고 이제 아이들 놀이할 때 그 놀이의 흐름을 깨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이의 흐름을 깨지 않게 선생님이 그래 왔구나 하고 가방 정리하고 이걸 함께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귀가를 시작하더라도 남아있는 아이를 놀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가 갈 때 편안하게 일과놀이를 하도록 한다. 일정 영역을 제한 두지 않도록 한다. 귀가 시간에도 편안하게, 식사 시간에도 편안하게 지도한다. 밥 먹는 시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상호작용도 잘못된 지도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숟가락, 포크를 모두 제공해 주어야 된다. 포크, 숟가락은 안 되고 포크 따로, 숟가락 따로.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뭐 포크를 못한다고 해서 시도를 못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못하지만 그래도 하면서 나중에는 나도 언젠가는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모든 아이한테 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배변 경험 개별적으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게 배변 경험은 개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그 다음에 제가 또 교육을 들어보니까 배변할 때 기저귀 가리 영역은 같은 장소에서 기저귀 가리 영역을 하면 됩니다. 팬티형 기저귀는 가리 영역은 항상 똑같아야 한다. 이거는 이게 어, 팬티형 기저귀가 아니고 그때 제가 교육을 들었는데 기저귀 가리 영역은 항상 기저귀 가는 데는 항상 똑같은 영역에서 장소에서 기저귀를 가려야 합니다. 유아반에 실수한 아이들 무한하지 않게 합니다. 유아용 화장실 사용하고 물 내리기 합니다. 소변 물 내리면 감점 물 안 내리면 왜 그러냐면 저도 교육을 들었는데 평가 당일날 유아반 아이들이 화장실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물 내리는 것도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 거기서 이제 뭐 보조쌤이랑 물 내려 주는 선생님이 확인해서 물을 내리면 되는데 그럴 때 아니면은 아이가 화장실에 갔다 왔을 때 선생님이 물을 내리고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선생님이 가서 뭐 확인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평가 당일에는 건강교육이 기록도 있지만 관찰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이런 밥을 먹으면 우리가 튼튼해서 잘 자랄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가제 당일에는 건강교육을 관찰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거는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에 선생님 일어나지 않아요. 요구할 때 아이들의 요구를 하나하나 들어줍니다.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일어나지 않아요, 뭐 하지 않아요 이렇게 안아요 말은 부정적이니까 쓰시면 안 되고 그다음 아이들이 요구할 때 하나하나 그렇게 했어,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저도 교육을 들었는데 보니까 아이들 감정을 읽어주라고 해요. 슬펐어?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았어? 뭐 이렇게 엄마 꼭 오실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엄마랑 헤어져서 슬펐어? 그렇구나. 이렇게 아이들 감정을 읽어주고 그다음에 아이들 관찰 행동 하나하나를 영화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만약에 뭐 색연필을 가지고 뭐 그림을 그렸다면 오늘은 색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렸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성취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한 행동을 읽어주라고 합니다. 영화반 손 씻기 그림 자료 화장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각 반마다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규칙을 정해서 아이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어, 우리 영화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뭐 규칙을 글로 쓰지 말고 그림이나 이렇게 해서 교실에 규칙을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만 3세 이하는 낮잠을 잘 수 있도록 합니다. 커튼은 내리고 낮잠 시간에 자리 비우지 않는다. 잠깐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창문 채광 낮잠 시간 이후에는 반드시 브라인드를 끝까지 올린다. 우리 이거를 잊어버려서 감점 맞은 데도 많다고 합니다.
반드시 블라인드 끝까지 올립니다. 음악 소리 크지는 않은지 낮잠 못 자는 아이는 물어봐서 잠이 안 오니 조금만 있다가 쉬도록 하자. 계획 실행 4살 이후부터는 휴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여벌 친구 마련. 저희 평가제 할 때도 저번에 어떤 게 그걸 했냐면 3세, 그러니까 영아반 아이들 색연필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평소에도 색연필을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끼적거리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때 관찰자 반이었어요. 관찰자 반에서는 관찰을 하시고 우리 그 관찰자가 반에 말고 관찰반 말고 아닌 반에는 투약을 잘했는지 뭘 했는지 이래 보는데 우리는 어떤 게 걸렸었냐면 선생님이 색연필 있죠. 색연필을 아이들 낮잠 재운다 이걸 위로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게 끄적거리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간점을 받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평상시 습관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3세 아이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0세, 1세 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이들이 막 아무렇게나 막 낙서를 하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좀 색연필 주는 게 좀 두렵잖아요. 근데 우리 관찰을 보면 이제 아이들한테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하니까 평소에도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끄적거리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3은 매일 실내 놀이 시간을 2시간 이상 연속적인 시간 1시간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1시간 아침에는 그러니까 30분 있다가 좀 쉬다가 하고 또 30 이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1시간 이상을 하고 정리정돈 시간은 따로 뺍니다. 정리정돈 시간은 10분 빼야 됩니다. 실내놀이 총 2시간, 오전은 연속적으로 1시간. 해당 반에 연장 보육 육아가 있는 놀이 시간까지는 인정한다고 합니다. 4시까지 정규 놀이 시간에 2시간 해야 됩니다. 실내 놀이는 1시간을 계획하는데 이거는 지표보고 영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 1세까지는 30분 그 다음에 1세, 2세는 정확하게 한번 지표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일단 실내 놀이는 1시간을 계획하는데 영화반은 지표에 따라서 몇 시간을 계획하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유아의 놀이 흐름에 따라서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30분 더 30분 더 놀면 안 돼요. 아이들이 만약에 했을 때는 실내 놀이를 뭐고 실내 놀이를 2시간 이상을 할 수 없다. 실외 놀이에 대한 원인이 정확하면 아이들의 욕구와 흥미만 있다면 아이들의 반응과 흥미에 따라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내 놀이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실내 놀이를 2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깥 놀이, 실내 놀이에서 1시간 더 넘어가면은 이 실내 놀이가 2시간이 못 채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록이 아이들의 요구와 흥미에 따라 가지고 반응과 흥미에 따라 결정을 해서 약간 융통성 있게 일지에 기록하면 된다고 합니다. 담임 교사 당직제로 연장 보육 일지 작성은 그러니까 담임 교사가 연장 보육 교사가 없어서 연장 보육 일지를 작성을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연장 보육을 할 때는 이렇게 연장 보육 일지를 따로 작성하면 관찰자가 보기가 더 쉽겠죠. 일단은 놀이 및 휴식으로 연장 보육 일지에는 놀이 및 휴식이 또 들어가야 된다고 하네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연장 보육일지 양식이 있습니다. 실내 자유놀이, 여기 있네요. 실외놀이 영세는 주 3회 30분, 영아는 매일 30분, 유아는 매일 1시간 이상. 실외놀이 계획 진행할 수 없을 때는 대체 계획을 세우는데 반드시 대근육 활동을 보육일지 작성 날 보육일지에 꼭 대체 활동을 작성해야 합니다. 실내놀이는 연속적으로 실 실내놀이는 연속적으로 한다. 이거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호남 연령은 실내놀이, 낮은 놀이. 그러니까 실내 놀이가 연속적으로 해야 되고, 요거는 제가 지울게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정답이라기보다 제가 수업을 듣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평가제 지표를 꼭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평가제 지표가 제일 중요해요. 자, 봅시다. 특별활동 대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 안 하는 아이들은 대체 프로그램을 하고
특별활동 오후에 하는데 특별활동 동의서 사인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보고 노인 일자리 산업 사업도 한자 특구 기술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특별활동에 해당하므로 특별활동 보강은 반드시 오후에. 이거는 또 이렇게 하더라고. 오후에 안 하고 오후에 했다고 하면 요즘은 키즈노트 뭐 다 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단은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1-3은 놀이 및 활동 지원. 능력의 자발적 선택 지원해 주는가. 선생님 이거 놀아도 돼요? 물어보지 않는지 한번 물어본다. 어, 그러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관찰자가 올 때 평소에 아이들하고 이제 놀이 위주로 주도적으로 했으면 아이들이 이런 거 안 물어보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평소에는 선생님이 주도적인 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관찰 당일날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놀아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거는 자발적 선택이 안 돼 있고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발적인 게 아니니까 이거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화는 의도적인 대집단을 실시 않도록 합니다. 대집단 책상에 준비해 뒀더니 모든 책상에 와서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은 괜찮은데 교사가 오늘 그러니까 책상이 있는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활동하는 거는 괜찮은데 교사가 오늘 선생님이 미술 영역에 손인형 준비해 줬어 하고 싶은 사람은 와서 해 이렇게 의도적인 분위기를 마련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럼 결정의 주도권이 영유 아이에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확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개방적 질문. 무엇으로 동물을 꾸미고 싶어? 스티커 꾸미면 예쁘겠다. 이거는 잘못된 예라네요. 우리 이거 많이 하잖아요. 예쁘겠다 하면 꼭 스티커 꾸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제한된 교구를 사용하게 하면 잘못되었습니다. 어, 아이들이 생각, 아이들이 한다. 교실에 모두 같이 색종이를 주고 교사 주도대로 붙이지 않는다. 관찰자 당일날 왔는데 교실에 그림 그린 게 꼭 아이들 왜 우리가 복사해가지고 색종이 짝짝 천편일률적으로 붙여놓은 교육 환경에 관찰자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거는 선생님 주도적으로 했다고 되니까 보통 때에도 여러분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실에 모두 같이 색종이를 교사 주도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선택하게 만든다. 유아반은 뭐 하는 거야? 뭐 맞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 게 좋다네. 우리 그 관찰 선생님 강의해 주시는 선생님 우리 맨날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흐름을 깨게 한대요. 만드는 것을 관찰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보니 소방서를 만드는 것 같은데 선생님 생각이 맞니? 그렇구나. 소방서에는 소방차가 항상 대기하는 공간이 있던데 여기에는 그런 공간이 있니? 제시해서 교사가 지원을 해주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공간을 만들었어요. 여기가 어떻게 하면 소방서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소방서는 마크도 있고 간판을 만들어야 돼요. 놀이가 확장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소방서를 모르는 아이들은 찾아보게 한다. 확장이 되게 한다. 교사의 계획 안에 나올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놀이를 끝까지 관찰하고 이 관찰이 왜 하는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관찰을 해야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를 놀이에 참여하도록 놀이에 안내하고 놀이야 놀이에 몰입해서 놀고 있는지 관찰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살짝 빠지면 진행이 되지 않는 아이는 자꾸 쳐다봐서 놀이를 하는지 어 재미없었니? 다른 놀이를 한번 해볼까? 흥미를 가지고 끝까지 놀이를 하고 있는지 관찰. 놀이 장소 전체 놀이 시간에 수시로 살핀답니다. 전체를 살피도록 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꽤 많네요. 그럼 일단 어,
요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또 번호 매기기를 해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선생님이 즐겁게 참여합니다.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 아이들의 경험을 이끌어냅니다. 그 아이의 경험을 끌어낸다. 아이의 놀이를 확장. 영희가 놀이를 초대할 때 경험을 접시에 컵에 주스를 했어요. 남은 음식은 어디에 둘까요? 상이 없네요. 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스를 만들어 온 친구가 저 친구 식당에서 음식을 날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놀이가 무궁무진하게 확장하는데 선생님의 관찰과 놀이, 아이디어의 제안, 개방적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반에 아이들이 선생님 먹으라고 만약에 뭐 소금 영역으로 선생님 이거 했어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먹고 아 맛있네 하고 그 다음에 또 또래와의 관계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누구누구한테도 한번 줘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좋다고 하네요. 사고를 확산 질문 시장 가서 뭐 사가지고 와요. 사과만 사올 건가요? 또 다른 것은 없나요? 확장하고 질문 촉진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와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간다. 하늘에 날아가는 건 뭐가 있을까? 비행기는 어떻게 해서 날아가는 거지? 한 가지에 대해서 깊게 질문합니다. 아이의 사고 다양하게 질문합니다. 놀이에 참여하지만 항상 전체 상황에 관찰해서 너무 그 놀이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사전 경험을 고려해서 충분한 놀잇감과 다양한 놀잇감, 놀이 중심 교육과정, 영화반, 유아반, 대군육 활동을 준비합니다. 대근육 활동 자료 발달 수준에 적절한 신체 활동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맞죠? 쓰기 도구는 올려놓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평가제에 대해서 더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제가 들은 거는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평가제 교육을 하는데 거기 선생님이 너무 강의를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평가제 지표 표준 보육과정 거기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들으시면 조금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 교육을 듣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 역량이 많이 강화된 보육교직원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 맨날 아이들 할 때 안녕 하는데 이렇게 또 할게요. 안녕!